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기본강좌 제2강 제2편 부동산학 강론의 제1장 부동산 경제론과 제2장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기본 강좌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상품으로 했을 때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얘기고, 부동산 시장론 역시 부동산 경제론의 한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양으로 공급이 되고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분야입니다. 먼저 부동산 경제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입니다. 먼저 수요 곡선을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정반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수요 곡선. 기본 용어에서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건 생략을 하고 수요 곡선에 본격적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가격. 자, 오른쪽은 양입니다. 수요량. 그러면 수요 곡선은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량이 적고 가격이 낮을 때는 수요량은 늘어난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공급 곡선.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을 디맨드, 영어로 뭘 수요로 하다, 필요로 하다를 디맨드라고 해서 D 곡선, D 커브라고 그러고,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 공급하다, S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낮을 때는 공급이 적고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는다 해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일정 기간의 수요량, 일정 기간의 공급량, 이건 어디까지 유량 개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는. 자, 이 유량 개념에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양이 결정이 돼요. 양이.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 잘 보세요. 양이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양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건 x, y 있으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y는 fx, x의 값이 결정이 되면 독립변수예요. x의 값이 결정. 자, 이게 결정변수야. 그러면 y는 값이 변해. 그러니까 종속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양이 움직여. 요렇게 구하는 값이 돼. 즉 축이 바뀌어 있죠. 지금 x축과 y축이. 즉 가격이 독립변수고 양이 종속, 즉 가격에 따라 변한다 해서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 이게 수요 곡선에 A점이 있어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B점으로 수요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방금 내가 뭐가 변할 때 이게 수요량이 변한다고? 가격이 변할 때.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전제 조건이 항상 가격이 변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면 어떤 상품에 대하여,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수요 곡선, 부동산 공급 곡선을 배우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이라는 상품에 대하여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때 공급량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양이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자, 요걸 전제로. 그러면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는 알겠어요, 지금. 그럼 반대로 공급량의 변화. 자, 요 C점에서 가격이 올랐어. 공급이 슬슬 늘어. D점으로, C점에서 D점으로 공급량이 변했어. 이게 바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예요. 즉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자, 지금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 양의 변화는 선상, 공급곡선, 수요곡선, 공급곡선 선상에서의 변화예요.
자, 그거하고 달리 이번엔 가격이라는 얘기를 안 해. 가격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올랐어. 가격 얘기 안 해. 소득 수준이 올라서 수요가 늘었어. 자,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늘어서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수요가 늘었으면 어느 쪽으로? 양이 느는 건 이쪽이 항상.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줄는 건 이쪽이야.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늘었잖아, 이쪽으로. 근데 소득이 줄었어.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준 거예요.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수요 곡선의 변화예요. 아까는 수요 곡선 상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라는 조건을 제시해줬고, 지금은 소득 수준이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이자율의 변화, 인구의 증가, 인구의 감소 이런 거에서 수요가 변한다 이럴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공급을 볼 것 같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석유 가격이 낮아졌어. 석유 가격이.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생산 원가도 낮아지는 바람에 더 많은 공급자가 늘어난 거야.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물론 석유 가격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공급 자체가 느는 거야. 근데 석유 가격이 올랐어.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 문 닫는 공장이 많아. 그럼 공급 자체가 준 거예요. 양이 이쪽으로만 늘고 이쪽으로만 준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웠냐면 중요한 거 두 개를 배운 거예요. 양의 변화하고 곡선 자체의 변화. 양의 변화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양의 변화에서는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고, 지금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는 해당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 요소, 다른 요소.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인구가 준다든가 다른 상품의 가격의 변화. 다른 상품의 가격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변화로 오는 거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의 변화일 때만 유일하게 수요랑 공급량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에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제일 수험생들이 헤매는 거. 탄력성. 이것만 나오면 그냥 아주 머리를 이렇게 잡아 뜯는 분들을 봤어요. 아주 힘들어갖고.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탄력성 개념만 잡으면 부동산 경제론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이 탄력성, 이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 탄력성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고요. 자, 왼쪽엔 뭐? 수요의 탄력성을 배워보자고요. 수요의 탄력성. 가격. 오른쪽은 수요량. 양이라고 씁니다. 자, 0, 5점이에요. 00. 자, 수요 곡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건 수요의 탄력성. 자, 수요의 무슨 탄력성? 항상 가격이 있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분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야. 가격의 변화분에 대해서.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애초에 원래 가격을 P라고 쓰자고. P1. 그리고 P1에서 P2로 변하면 P2 빼기 P1이 증가분만 얘기하면 델타 P라고 그래. 증가분. 이렇게 가격이 변화분에 대하여, 자, 원래 가격에 대해서 원래 수요량이 있겠지. Q1. 그거에 대한 수요의 증가분. 델타 Q.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이 곡선상에서, 자, 원래 가격 P1이 100원이야, 100원. 자, 공부하기 쉽게 100원. 자, 요때의 점. 100원일 때 50명이야. 자, 가격이 내렸어. 50원으로. 그래서 50원일 때 100명이야. 자, 이거, 자, 요 A점. A점과 B점이 있다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니까 기준이 뭐냐? A가 기준이 되는 거야, A가. 자, 그럼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A, P1, 100원.
얼마가 증가했어요? 100원에서 50원 되니까 100에서 50을 빼주면 델타 P는 50원이야. 증가분이. 자, 요번엔 50명. 50명에서 100명이 됐어. 그러니까 100명에서 50명 빼주면 증가분 50명.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1분의 1, 이거는 2분의 1. 밑에 거, 위에 거. 자, 밑에 거는 밑으로 오고, 밑에 거, 위에 거는 위로 가고.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가. 가격 탄력성이. 반대로, B에서 한번 A로 가보자고, 그럼. 자, 이거는 지금 A에서의 가격 탄력성을 본 거고, 자, B에서 A로 가면 똑같아. 공식을 써줘봐요.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하고 B에서 A로 가는 거 같은 자리 한번 보자는 거야. 가격 탄력성 어떻게 나타나나? 자, 가격이 B점일 때 50이잖아. 자, 50. 50에서 100원이 됐어. 증가분이 50에서 100원, 50 증가한 거니까 50. 자, 수요량은 100이야. 원래 수요량이 100이었는데 줄었어. 자, 100에서 50이 된 거니까 요만큼 준 거야. 델타 Q가 바로 100에서 50 빼면 50. 자, 해보니까 요건 1분의 1, 요건 1이고 2분의 1, 요거 그대로 내려오니까 2분의 1. 다르네. 다른 거예요. 어디를 기준에 두냐 따라서 다른 거야. 탄력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선상에서도 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아시면 돼. 자, 요게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제일 헤매는 거, 계산하는 건 공식에 넣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 사실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본 개념만 알려주면. 진짜 어려운 건 요 가격 탄력성에서 요 공식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가격 탄력성의 기울기야.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탄력성이니까 자, A라고, 대문자 A라고 하고, B라고 그랬을 때, A가 탄력성이 높다, B가 탄력성이 높다. 탄력성이 높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게 분자가 1이라면 이게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즉,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 이 뜻은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가격의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위치 1인데 이것보다 낮아야 되니까 1보다 적어야 되니까 이게 0.6, 0.7 이렇게 나가겠죠. 1보다 작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가 가격의 탄력성이 클까? B가 가격의 탄력성이 클까?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게 무지하게 탄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 아주 가파르잖아. 완만하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X축, Y축 얘기했죠. X축이 지금 일로 가고 Y가 좀 내려와 있어. 그러면 이게 가팔러도 가파른 거야? 아니죠. 바꿔놨다고 그랬잖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완만한 거고 이건 급격한 거야. 왜? 이쪽이 변할 때니까. 자,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한번 손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을 딱 표시를 해. 자, 가격은 얼마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어. 가격은. 양은 얼마큼 변한 거야? 자, 눈으로 봐도 이게 한 4배는 돼. 자, 가격이 변하는 단위가 4야. 그렇잖아. 밑에 건 1이야. 자, 이 가격이 항상 분자로 들어가. 4분의 1. 이게 1보다 적잖아. 탄력성이 낮은 거야.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또 수치 들어가는 거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게 하려고. 자, 여기 요 점에서 이 점으로 이제 변하면 가격은 요만큼 변했어. 밑에는 이만큼 변했어. 단위가. 자, 요 1단위, 요건 4단위야.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거는 1분의 4가 되죠. 1 변할 때 4 변한 거야. 1 변할 때, 때가 분모야, 항상. 때가. 수학에서는. 4단위 변할 때 1 변했으니까 4분의 1이고, 1 변할 때 4니까 1분의 4가 되는 거야. 이거는 1보다 크니까 가격의 탄력성이 엄청 큰 거야. 이해가 가세요? 요거만 이해하면 탄력성은 다 이해한 거야. 그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파르니까 탄력성이 크다? 그 순간은 망하는 거야. 탄력성은.
이게 가파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변할 때니까 가격이 변화가 얼마나 되나. 아, 이건 가격의 변화가 큰데 정작 움직이는 거 찍어. 탄력성이 적은 거고, 이거는 가격의 변화가 요만한데 막 변화가 심해. 이렇게 가격이 요만큼 올라도 확 줄고 내리면 확 늘고, 아까는 가격이 확 줄어도 별로 느는 게 없어. 가격이 확 올라도 별로 주는 게 별로 없어.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알겠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변하는 양이 많으면 탄력성이 높은 거고, 적으면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공급도 똑같아. 자, 이제 공급을 봅시다. 자, 이번엔 이 공급만 바꿔주면 돼. 계산 문제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반복 안 합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럴 수도 있죠. 이걸 A라고 그러고, 이번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B라고 그러자고. 자, A와 B가 있어. A가 탄력적이다, B가 탄력적이다. 딱 보면 이번에는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딱 그려. 그리고 가격이 이만큼 변할 때, 아, 공급은 별로 안 변하네? 탄력성이 없는 거네. 가파르다 안 가파르다 이걸로 보지 말고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쪽 B를 보겠습니다. B를 보면 점을 일단 찍어 보세요.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찍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변할 때 공급량은 이만큼 변해. 자, 눈으로 보기에도 이걸 1단이라고 놓으면 무조건 분모를 1로 놓으면 편해요. 하나, 둘, 셋, 넷. 4단이니까 1분의 4. 어휴, 크네. 1보다 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가격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거를 탄력적이라고 그래. 이걸 탄력적. 이걸 바로 탄력적이다. 그럼 1보다 작은 것은 이거를 앞에 B자 넣어주면 되는. 아니, B자. 아니다.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그러면 탄력성이 1인 게 있을 거 아니야. 1. 이런 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거야.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한 단위씩 똑같이 올라가. 이런 건 1이라고 그러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요걸로써 탄력성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세부적인 구체적인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 경기 변동은 경기가 변동하는 거예요. 원래 경기는 자, 이렇게 호황이 됐다가 축소가 돼. 불황이 왔다가, 이게 최정점을 호황이라고 그러고 저점을 불황이라고 하면, 또 저점에서 또 호황이 됐다가 또 불황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놓고 요 중간에 선을 이렇게 보면 이 선을 수평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수평으로 놓으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순서는. 자, 경기는 저점인 불황, 이건 불황, 저점이지. 불황, 호황, 좋은 경기를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지나서 이렇게 회복이 돼. 회복이 돼서 호황, 정점을 향해서 가게 이렇게 상향시장으로 가고, 여기서 또 후퇴하기 시작해. 후퇴하기 시작해서 하향해서 또 불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원 사이클. 계속 반복이 되잖아. 요 저점부터 저점, 저점부터 또 저점. 계속 그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경기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을 보면 알 수 있고, 요 호황부터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의 사이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진폭이 커요. 아주 일반 경기 변동보다. 가격 변화를 보면 아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도 일반 경기 변동의 한 두어 배쯤 돼.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실증적으로 해본 결과 평균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를 바로 무슨 시장? 회복이 된 데서 이걸 회복시장이라고 해요. 회복시장. 그리고 회복돼 갖고 최고점을 향해 가는 걸 상승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최고점에서 꺾이는 이 시장을 후퇴시장. 그리고 후퇴한 다음에
최저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바로 하향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상, 후하.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항상. 해상, 후하. 이렇게 반드시 이 순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냥 안 팔려고 그러겠어. 안 파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 파는 사람 중심. 요건 파는 사람. 자, 자고 나면 집값이 떨어져. 사. 하룻밤 지나면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 기다려야지. 여기들은 이쪽에서는 매도인을 중시하는 거고, 매도 중시화 현상이라고 그래. 매도 중시. 여기는 사는 사람, 매수 중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을 구분하면 회복 국면, 회복 시장, 상향 국면, 상향 시장, 후퇴 국면은 후퇴 시장, 하향 국면은 하향 시장이라고 그래. 4개의 시장이 있고, 이거 외에 안정 시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5개의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이 안정 시장은 특별히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어. 다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정된 시간이야. 즉 상향시장이나 회복시장에 만약에 안정시장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가 경제가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후퇴나 하향시장에 안정시장이 있다면 완만하게 서서히 떨어지는 약간씩, 그게 안정시장이야. 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면 불안정시장이 되는 거예요. 안정시장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기적인 변동, 상승, 하향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경기 변동의 주기적 변화라고 그러는데, 이걸 순환적 변동이라고 그래. 왜? 회상, 후하가 계속 반복이 돼. 순환이 되는 거야. 회상, 후하,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데, 비순환, 순환적 변동이 아닌 경기 변동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계절적 변동이 있어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순환 변동하고 비슷해. 왜? 계절은 계속 순환하잖아. 자연계 봄, 여름, 가을 계속 순환하잖아. 비슷한데 달라. 이건 계절에 따른 거지, 이 경기 변동하고 상관이 없어. 계절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대학교 주변의 원룸, 대학교 주변의 원룸이 방학 때면 썰렁해. 그러다가 학기가 개학이 되면 원룸이 꽉 차. 계절적 변동이라고 보면 돼.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3월에 개학하고 9월쯤에 또 개학하고, 봄, 가을로는 꽉 차고, 여름, 겨울에 방학 때는 썰렁해지고. 그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주기적,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자,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이 만나는 게 어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3가지는 약성, 효율적 시장. 자, 부동산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정도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제일 이 3가지로 구분이 돼요. 과거 추세만 반영이 되는 시장이 있어. 과거 추세. 그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고,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거 비공개 정보마저도 발표가 돼서 바로 반영이 되는 걸 강성이라고 그래. 강성. 자, 그러면 요거는 과거. 현재, 과거만 되고 현재 정보는 없어. 즉 여기 현재 정보 중에 공개된 거, 비공개된 거 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 여기는 과거도 있고 현재에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다 반영이 돼. 그럼 중간,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과거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이거하고 이거 중간이니까 현재 공표된 것도 있고, 다만 비공개된 건 여기는 없겠지. 중간이니까. 요게 바로 뭐라고 이름을 짓냐? 약성은 아니고 강성에 준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약성 시장에서는 현재 공개된 정보랑 비공개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초과 이익이 달성이 되는 거고, 준강성 시장에서는 비공개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정보를 빼돌린 사람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 정보 비용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비공개 정보마저 시장에 다 반영이 되니까 여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를 않아. 초과 이윤. 자,
이렇게 세 개의 시장으로 나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외에 입지 공간 구조론 같은 게 있는데, 그 주택지, 특히 주택지만 보고, 주택지, 그 입지, 용도별 입지에서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주택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택지는 주택의 특징하고 똑같아. 주택은 쾌적해야 돼. 쾌적성. 자, 그리고 편리성. 편리해야지. 주변에 뭐 시장에 가깝다든가, 아이들 학교가 가깝다든가. 자, 그리고 직장하고 잘 통근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정거장이 가깝다든가, 전철역이 가깝다든가. 그럼 집값이 높잖아요. 자, 이 쾌적성, 환경 조건, 편리성, 생활 조건, 접근성, 통근 조건. 이것들이 높을수록 주택지의 용도별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이것들이 낮을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기론 기본 강좌 2강 제2편 부동산학 강론의 제1장 부동산 경제론, 제2장 부동산 시장론을 배웠고,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그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탄력성이 높아 보여도 그게 비탄력적인 거고, 완만해 보여도 변화량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탄력적이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